인류는 꽤 오랫동안 아인슈타인 이론의 오류에서 벗어나 먼 별들을 향해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느슨한 물리 법칙이 이를 가로막는데요. 실체를 가진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고 그 속도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다가 항성 사이의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광속조차 너무 느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에 도달하려면 빛의 속도로 4년 이상 항해해야 합니다. 먼 은하가 되면 더더욱 그렇죠. 안드로메다 은하에 도달하려면 200만 년 이상 걸리는데 그것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입니다. 하지만 혹시 어떻게든 더 빨리 갈 수는 없을까요? 혹은 물리법칙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어떻게든 오해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알크비엘의 드라이브의 워프 버블. 이 이동 방법은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성을 중시하는 영화나 책, 비디오 게임 등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애초에 항성 간 어드벤처 속 세계에서 사실성을 논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 아이디어는 멕시코인 물리학자 미겔 알크비에레가 TV 시리즈 스타트랙을 보고 있을 때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인기 스페이스 오페라에 나오는 인터라이트라는 초광속 항법을 실행하려고 했는데요. 선의 앞쪽에서 공간을 압축하고 뒤쪽에서 복원합니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계산 결과는 낙관적인 전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속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 우주에 상당하는 질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 목성 1개 분량의 질량이면 충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질량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필요한 질량에 대해서는 소행성과 같은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소행성에겐 미안한 이야기지만 인류의 오랜 꿈을 위해서라면 하지 않을 거라는 노선은 없을 겁니다. 시점을 알크비엘의 드라이브가 구동하는 우주선으로 옮겨가 볼게요. 그 우주선은 온 우주에서 분리된 하나의 거품, 워프 버블 속에 들어있고 움직이는 것은 그 워프 버블이 아니라 주변 공간입니다. 우주선은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순수하게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항행을 멈추느냐입니다. 우주선은 사건의 지평선 건너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어딘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워프 버블을 외부에서 정지시킬 수도 없죠. 신비로운 상대성 이론 효과 때문에 알크비엘의 드라이브의 워프 버블은 겉으로는 거기에 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습니다. 광학적 정보 등 정보의 전달 속도 역시 광속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알크비엘의 드라이브의 워프 버블이 여러분을 향해 돌진해 온다고 해도 그것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에게 보이는 건 잠시 후의 일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매우 정밀한 항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큰 천체와의 충돌은 우주선뿐만 아니라 천체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광속 0.99의 속도로 지구로 날아와도 물론 그것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각한 지질학적 대변동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우주선이 통째로 들어가는 빛을 넘는 속도의 스페이스 버블이 들이닥친다면 마지막으로 방사선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알크비엘의 드라이브의 워프 버블 내부에서는 가혹한 방사선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원칙적으로 승무원들은 괜찮겠지만 그보다 훨씬 큰 위험이 주위 환경에 닥칠 것이라 말합니다. 우주는 진공입니다. 방대한 양의 가스와 먼지가 워프 버블에 내려 워프 버블의 속도로부터 강한 에너지를 받습니다. 방사는 항해 내내 계속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우주선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거품이 꺼질 때입니다.
방사성 입자가 된 막대한 양의 물질이 워프 버블을 포함하여 도착 지점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즉, 알크비엘의 드라이브는 다른 잠재적인 초광속 이동 방법보다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구상 단계에 있으며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웜홀 혹은 두더지 구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일반 대중 매체에서 자주 거론되는 항성간 이동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웜홀의 요점을 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입을 벌려 다른 은하로 통하게 되는 웜홀이 이 영화 줄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한 장의 종이 위에 A, B 두 개의 점이 있고 연필로 이 두 점을 연결해야 한다고 해볼게요. 직선을 그을까요? 아니요. 잠깐 반칙을 써보겠습니다. A점과 B점이 서로 겹치도록 종이를 접습니다. 연필로 A점을 찔러서 연필 끝에 B점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죠? 종이 위의 설명으로 보면 웜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죠. 한 개의 웜홀도 아직 찾지 못했는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한다고 해도 그 성질은 어쩌면 형성되자마자 아주 순식간에 부서져 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때 웜홀 안에 있는 우주선의 운명은 비극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우주선은 공간 자체에 의해 짓눌려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웜홀은 입구와 출구 양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방통행인 걸까요? 일방통행이라면 먼 우주 한 구석에 보내진 탐험대는 귀환의 희망은커녕 지구와 일체의 통신을 끊은 채 운명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웜홀이 필요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웜홀은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물질의 존재에 대해선 아직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웜홀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지도 아주 의문입니다. 한 추산에 따르면 입구와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다 타버리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이 아주 과장되어 있다고 해도 가설상의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은 어느 쪽이든 필요합니다. 재미있게도 양쪽에서 출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웜홀인 항성간 여행 이외의 용도도 있습니다.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에 도착하거나 시간여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웜홀 한쪽의 입은 조금 젊어져야 합니다. 그 한쪽 입을 젊게 하는, 즉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하려면 블랙홀 옆에 두거나 상대 이론적인 속도로 움직이다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웜홀 안의 시간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흐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간이 경과한 늙은 쪽의 입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젊은 쪽의 입에서 나온 여행자는 과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퍼스페이스. 만일 비슷한 물리법칙이 작용하는 병렬 월드의 다른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출입구에서 우리의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이른바 하이퍼스페이스, 다시 말해 웜홀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웜홀망은 우리 우주의 여러 지점을 연결하고 있어 그 지점들 사이에 고속이동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방법에도 웜홀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렬 세계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우주가 존재한다고 해도 물리법칙이 우리 우주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 그 세계에서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핵을 가진 모든 화학 원소가 우리 세계의 멘델레비움이나 오간의 손처럼 불안정한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럴 경우 우리 세계에서 병렬 세계의 우주로 이동하는 모든 사물은 순식간에 불타고 원자 수준으로 분해될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의 항성간 이동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이번 영상도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사실상 첫 항성간 항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리학 전반과 우주론에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풀어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의문이나 가설, 추론이 해답이나 확고한 사실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조만간 이런 전 분야에 걸쳐 큰 돌파구를 마련할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성간 우주선을 만들고 본격적인 은하로의 여행이 머지않아 시작될 겁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같은 이웃 별들, 아니면 시리우스, 혹은 더 먼 곳의 별로, 은하 핵이나 더 먼 은하까지도 이런 식으로 상상해보는 건 좋아하시나요? 혹시 초광속 가속 장치를 제조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른 주제에 관한 제안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아이디어도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댓글창을 통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로 저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만 이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